예, 저는 2년 전부터 주식 투자 공부를 나름 밤낮 없이 그리고 휴일 없이 이제 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나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신 선배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몇 년 전에 성공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병 그런 진단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한쪽이 마비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암 말기여가지고 3개월이라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암 수술을 이제 1년에 걸쳐서 3개월 단위로 굉장히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저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도 제가 좀 그냥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듣고서 제가 좀 뭔가 좀 머리를 좀 한 대 팍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와서 이제 좀 그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제가 이번에 그 100일 법문 명상에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참가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님께서 직무직설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과연 제 삶이 과연 그런 지난번에도 제가 죽음 앞에서 과연 제 삶이 잘 사는 삶인지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과연 이런 그냥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삶이 과연 제가 잘 사는 삶인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 계속 그런 질문이 오는데 이제 그 명상 100일 법문 명상에 이제 참여하면서 마음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스님께 한번 지혜 말씀을 좀 듣고자 직무직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점이 뭐요? 사정은 알겠는데 얘기가 좀 장황하거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정은 이제 알겠는데 예. 요점이 뭐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배님들이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죽음 앞에 오니까는 아무 이제 돈 버는 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과연 주식투자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과연 이게 바른 건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한테. 바르지 않다 싶으면 안 하면 되지. 주식 투자, 현대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노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투기하는 거거든요. 노름도 화투를 많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지. 카드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골패를 하든지 투전을 하든지 다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우면 거기서 좀 이길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 투기 또는 노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나 아틀란틱 시티 가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걸 많이 배워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건 뭐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주식 투자가 생긴 거는 어떤 사람은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이걸 활용할 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결합한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본을 떼고 그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자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잘 되면 이제 돈을 벌고, 이제 회사가 안 되면 이제 잃을 위험이 있겠죠. 근데 지금의 주식 투자는 회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물론 근본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은 지금은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돈이 많이 몰리면 올라가고, 돈이 빠져나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큰 차이가, 큰 영향을 요즘은 덜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전판에 내가 끼어가 돈 좀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투전판이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이 투전판은.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인은 무슨 그 코인 자체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위험하다 해서 그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돈은 많고 투자할 곳은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어느 쪽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몰리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으로 몰리면 주식이 올라가고, 은행 금리가 좀 높아지면 돈들이 은행으로 가기 때문에 또 주식이나 부동산은 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은행 금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으면 빌려서 부동산을 사거든요. 은행 금리가 높으면 이제 부동산을 팔고 오히려 저축을 하죠. 금리 부담이 되니까. 또 이율이 높으면 이제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게 더 이익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가 많은 변수를 넣어서 이걸 잘하면 어때요? 돈을 벌린다. 그래서 중국의 요번에 딥시커가 개발한 사람은 인공지능을 주식 투자에 이용해가 돈을 좀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에 의지하면 어떨까?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제 그냥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에서 1로 떨어지기도 하고 1에서 100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진폭이 갈수록 커지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넣어서 그게 동시에 부정적으로 되면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도가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어떤 것은 처음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데이터가 더 많으면 이익을 보거든요. 이제 그게 이익 봤다 소문이 나면 이제 다 덤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구두 닦는,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구두 닦는 소년이 주식 얘기를 하면 무조건 팔아라 이래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주식에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차가 탈 때가 다 돼간다. 그럼 무조건 팔아라. 그럼 언제 사느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사두라 이거예요. 사가 그냥 가만 놔둬라 한 몇 년. 이제 그러면 투기를 해도 이렇게 하면 잔머리 안 굴리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는 거는 이제 잔머리 굴려가 도표보고 그래프 보고 여러 가지고 어느 게 오르나 내리나 여러 가지고 이제 푼돈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 좋게 이제 어떤 정책 변화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코인을 가지고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어때요? 뭐 한꺼번에 그냥 몇 배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뭐 은행에서 코인은 안 받아준다 교환 안 해준다 이러면 갑자기 폭락을 하고 이러거든요. 사람이 암이 걸린 거하고 그 사람이 뭐 알츠하이머 걸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주식이나 이런 투기는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름판에는 재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자본이 중요한 거예요. 자본이 많으면 잃어도 괜찮아요. 뒷돈이 있으니까. 그럼 언제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이 작으면 이제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위기죠. 그런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포기할 때 사고, 사람들이 막 서로 살라할 때 팔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개미는 이제 그 따라 오르락 내려가다가 이제 어쩌다가 푼 돈을 좀 벌지 대부분 다 망하죠.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그렇게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이 땄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별 의미가 없더라.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실패했으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자기 말한 것만 종합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 아닐까? 이 투기가 나쁘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투기성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투자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나 아틀란틱 시티는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금 내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합법화가 안 됐으니까 이제 법의 심판을 불법화해서 받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합법화 술 만들어라 이러면 뭐 향토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불법화 시키면 뭐가 된다? 밀주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는 걸 알고 뭐 위험 부담이 있는 대신에 뭐가 많다? 성공하면 이익이 많고, 은행 이율은 위험 부담이 적은 대신에 이익이 적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인생의 선택이지,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뭐 제대로 하려면 노름판에 있는 사람은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노름하다가 죽는데, 이 섰다는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탁 불빛에 이렇게 쪼는데 노름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뭐 손이 이렇게 간다잖아. 거기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런 성격을 알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딜러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이나 이런 라스베가스 가서 게임하거나 이런 거는요, 첫 번째 딱 돈을 가져가서 사거나 해서 이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을 따면. 인간 심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딱 한 번에 가 돈을 땄다. 기분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두 번 따면 더 위험합니다. 두 번 따면 이게 따지네 하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머리 뇌라는 거는 어떤 것이 반복되면 딱 법칙화하거든요. 이거 되는 거네 이래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빚을 내가 많이 하든 뭐 많이 해서 이제 읽죠. 근데 보통은 처음부터 읽으면 어떠냐? 한 번, 두 번 읽으면 손을 딱 뗍니다. 이건 안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 한 번, 두 번 딴 사람은 잃어도 이게 항상 처음에 땄던 그 기억 때문에 요번에 안 된 거지. 다시 하면 될 거야. 다시 하면 될 거야. 이게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 성격의 재산도 팔고 큰 손실을 낸 사람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겼던 사람들이 대부분. 진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손해 안 봅니다. 한두 번 하다 말지. 그리고 많이 잃어도 이 사람은 항상 그때를 기억해서 항상 요행을 바랍니다. 될 수 있다. 이런 요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은 첫 두 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더라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주의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무모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는 거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 일확천금을 벌었다 하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 수천 수만 명이 이런 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권 해가지고 1등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액수가 크게 자꾸 알려지면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라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언제 그거 가겠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싸봐야 내일 안 되면 몇 번 하다가 많은데 이제 그게 가끔 돼가지고 또 재미를 보고 가끔 돼가 재미를 보면 이제 투자 액수가 자꾸 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란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습관성이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게 되풀이 되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된다. 자기 멈춤이 안 되면 이걸 이름하여 중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